네, 10월 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시뻘겋게 겁에 질렸습니다. 유혈이 낭자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어쨌든 지금은 6만 1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주긴 했지만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6만 6000달러에 자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빠지다 보니까 그것도 10월로 접어들자마자 모두가 업토버를 외치고 모두가 업토버를 기대하고 있을 때 시장을 또 이렇게 끌어내리게 만드는 그 존재들, 시장 조작자들인지 시장 조성자들인지 그들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독 리스크가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내릴 만한 그럴 이슈였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와씨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곧장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와주는 걸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한번 훅 하고 위험자산 시장의 악재로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장난치기 굉장히 좋은 재료, 만만한 재료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행인 게 6만 달러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6만 1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바라보자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급락했고 비트코인이 6만 1000달러가 깨진 게 9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보름 만에 지금 한번 휘청였는데 그래도 6만 1000달러 위에서 다시금 자리를 잡아주면서 중동 리스크가 빵 하고 들어왔는데 6만 달러 지지라인 지켰다. 일단 이건 되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1차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41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공포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7%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독 리스크라는 게 참 이게 그렇습니다. 머시기 거시기 하죠. 지겹기도 하고 이게 과연 변수인가 상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짜증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보복 공습을 하겠다라면서 미사일을 180발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전면전 가능성,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시장을 크게 때려버렸고 국제 유가는 오르고 금값은 급등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할아버지가 직접적인 멘트를 또 때렸죠.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시켜라 라고 미군에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휴가 가서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그래도 뭔가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상황 자체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리스크 고조의 상황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압박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 급등을 하면서 2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키스 뷰캐넌이 CNBC랑 인터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은 항상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 불안정성을 예고하는 세력이 존재할 때 시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곤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위험자산 시장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이야기를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하는 얘기 들으면 야, 이것들 진짜 장난 아닌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은 우리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이다.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라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 이거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방씩 했으니까 고마하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이란군도 공식 성명을 냈는데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경우 이 지역의 중심지와 이익단체들도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군대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뭔가 북한, 북조선 멘트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우악스러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냥 주거니 받거니 얘네들 액션 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 꼭 그렇게 대단한 위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곧바로 6만 1000달러 위로 반등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책임자 잭 팬들이 비트코인 좀 아쉬운데 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 자산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금과 미국 국채 같은 전통 자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된다라면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채나 금에 비해서는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아니 뭐 이제 사춘기 접어든 애한테 안전자산으로서 완벽하게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아무리 디지털 골드라고 불릴 수 있더라도 조금 그렇겠죠. 한 50년이나 100년 안에는 뭔가 의미 있는 상황이 충분히 등장하지 않을까. 뭐 짧게는 2030년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충분히 그럴 것 같고, 한 50년 100년 요 정도로 한 세대 두 세대에서 많게는 한 세 세대 정도 거치고 나면 비트코인이 갖는 어떤 위상이라는 것은 지금의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 국채 이런 것들과 거의 비등한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진짜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준비 자산의 위상을 갖게 된다라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서 이런 긍정적인 변수가 아직 남아 있고, 사실 지금 미국 대선 돌아가는 걸 보면은 누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해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이 트럼프 당선이라는 게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게 복잡한 이슈여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만, 크립토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위상을 갖게 되면 글로벌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3월 이후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번 당황하지 말고 긴장을 좀 풀어야 한다. 지금은 강세장에서 축적 단계이고 마켓 메이커는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해서 공포감을 조장하려고 한다. 이 패닉셀러가 되면 안 된다. M2 통화 공급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장은 전쟁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전쟁은 보통 대규모 신규 유동성의 길을 열어주곤 했다. 대규모 폭락 시나리오를 꿈꾼다라면 계속 그냥 그렇게 꿈을 꿔라. 상황은 그 반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유동성 확장 정책으로 피보팅을 했다라는 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위험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은 M2 통화량의 공급량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거야. 이거 지금 다 개미털기라니까. 시장 마켓메이커들 시장 조작인지 조성인지 아무튼 지금 이렇게 털어내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실제로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상관관계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왔습니다. 주황색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고, 이 화이트 라인이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중국에서 엄청 빡센 경기 부양책, 돈줄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기다려 보면 4분기 충분히 역사의 반복성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도 대체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리고는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내적 이슈도 아니고, 아니 중동 리스크가 던지는 걸 어떻게 이런 걸 기본으로 깔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여름에 재충전을 하면서 다음 상승 구간을 준비했다. 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은 모두 10월에 시작이 됐고 보통 2주차나 3주차에 돌파가 발생하곤 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작년도 이랬고 빠라바라바라 빵 했고, 저번 사이클에서도 2020년 여름도 빠라바라바라방 빵 했고, 이번에도 빠라바라방 빵 할 차례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뭔가 벌어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쉬크립토, 이건 진짜 큰 흔들림이지. 10월은 덤프로 시작해서 한동안 하락 횡보를 보일 것 같다. 10월 하순쯤 되면 엄청난 펌프가 나올 것이다. 이건 매번 그랬다. 비슷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일지,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일지, 요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죠. 비트코인 아카이브, 재미있는 얘기 합니다. 비트코인이 9월에 플러스 상승 이후에 평균 상승률을 따라간다라면 올해 10만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에버리지 상승률을 봤을 때 10월에 25%, 11월에 11%, 12월에 18%. 아니 그냥 역사적 평균치만 따라가. 평균치만 따라가면 10월에는 8만 518달러가 될 거고, 11월에는 8만 9,727달러가 될 거고, 12월에는 10만 6,718달러가 될 거야. 에버리지, 평균. 물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평균치만 수익률을 따라간다라면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 달성이 가능하다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렇게 평균의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이런 숫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10월에 8만 518달러라는 것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유동성, 이 머니 프린팅 상황과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머지않아서 펼쳐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7% 수준 하락했는데 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강세장에서 하락은 기회다. 지금은 강세장 한복판에 있는 거고, 늘 그랬듯이 강세장에서 하락하는 것은 바이더딥의 기회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기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올해 초로 접어들어서 올해 1월부터 폭등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크립토 퀀트 데이터인데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중앙화 거래소의 USDT 테더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 225억 달러를 찍었다. 올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1690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훌리오 모네로 크립토 퀀트 리서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 대기 수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달라붙는다라면, 그것도 엄청 강력하게 달라붙는다라면 그만큼 현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서, 그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4분기 강세장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어떤 공급 충격 이슈가 반감기로 접어들면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공급 충격이 시장에
공급 부족을 일으키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뭐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밌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을 하면서 엄청 빡세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9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채굴된 총량이 13,500개가 채굴이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9월 한 달 동안 담긴 비트코인 양이 17,941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굴되는 양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기는 매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비트코인 ETF만 비트코인 현물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현물 투자자들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데 그냥 ETF 시장만 놓고 봐도 9월 한 달 동안 채굴된 총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담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공급 충격은 그래서 이미 현실화됐다. 이게 얼마나 가속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성과 그 폭을 굉장히 빡세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점들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진짜 중동에서 전면전 치러지면서 미국 들어가고 뭐 러시아 난리치고 막 전면전 정말 말 그대로 중동 전쟁, 세계 전쟁 차원의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면 뭐 지금까지 늘 그랬듯 그냥 중동 리스크는 그냥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의 리스크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